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하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네,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김.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총장 앉으세요. 기획재정관 똑바로 세요. 과장입니다. 과장 예,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입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복귀하세요, 차장. 회의 끝날 때까지 총장은 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지금? 흡사 영화 혹성 탈출을 보는 듯한 이 장면은 23일 국회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이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개진상 국회의원의 갑질이 실시간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자가 완장을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리얼하게 보여줬는데요. 이자의 경고망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대손손 그 DNA의 결과일까요? 그의 아들도 역시 상식 밖의 언행으로 온갖 구설수에 휩싸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요. 부전자전,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듯합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방송에서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었을까요? 뭐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길래 정말 가짠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왜 항상 권력 옆에 기생하며 그 명줄을 이어가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같은 날 연거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니 너도 나도 망둥어처럼 뛰어대기 시작한 거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자신의 어머니 수술 소식을 알리며 앵벌이에 나섰는데요. 국정을 농단하며 부를 축적했던 그들이기에 사실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관종이었을까요? 정 씨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 집행 정지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횡설수설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정 씨는 엄마가 아파 결국 오늘 재수술한다며 부디 잘 받고 오길 기도해달라고 알고 싶지도 않은 최순실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최 씨의 병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면서 며칠 내내 했던 말을 계속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는 건지 뭔지라며 오늘따라 북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럽다. 죽지 못해 강제로 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친다고 본인의 말대로 정신이 오락가락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정 씨가 언급한 북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조민 씨에게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 걸까요? 비교가 돼야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니 언급하지 않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상상의 라이벌쯤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왜 나홀로 저러는지 미스테리하기만 합니다. 정 씨는 수술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게 생겼다. 살려달라. 도와주면 잊지 않겠다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최 씨의 수술비 지원 요청을 부탁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어놨던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이 돈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이렇게 자꾸 나댈수록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 관종짓을 벌이며 최순실의 악몽을 소환하는 그 이유가 진심 궁금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명이 하나 더 생길 듯합니다. 그건 윤석집인데요. 이렇게 눈물이 많고 애국심이 강하며 정의로운 분이 왜 친일 매국 굴종 외교를 했을까요? 연평해전 용사에 대해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은 왜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때그때 다른 그의 애국심은 이것마저 정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보수 집결을 위한 집자내기, 그렇게 해서라도 지지율 회복을 시켜야 하는 그가 진심 짠합니다. 하지만 연기가 살짝 아쉬웠는데요. 나무주연상까지는 안 될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으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렸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두고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무대에 올라 55명의 용사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55명의 이름을 호명한 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호명에 앞서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사나이 55명의 영웅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 감정에 복받쳐 호흡을 가다듬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폄훼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데요. 다만 이런 행사까지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참담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집자기는 실패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